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3월 8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그러고 보니까 채 남지 않았네요. 본 경선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꾸려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대표 선거에는 저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4명이 최종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이 명단 이 순위만, 그러니까 순위 같은 건 공개가 안 됩니다. 누가 통과했는지만 나와서 뭐 누가 뭐 몇 퍼센트를 얻었는지 그런 건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 조경태 이 두 분은 탈락했습니다. 당에 꽤 중진들인데 윤상현 의원은 4선, 조경태 의원은 5선인데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 4분이 이제 대표 자리 한 자리를 놓고 겨누게 되고 넘겨보시죠. 최고위원 한번 볼까요? 13명이 도전장을 냈는데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병호, 박성중, 이만희, 이용, 천강정 이 몇 분입니까? 5분은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5명 가운데 3명이 현역입니다. 박성중, 이만희, 이용, 현역인데도 3명이 탈락했어요. 그래서 저 4명이 이제 최고위원 4자리를 놓고 겨눕니다. 그러니까 8명 가운데 4명은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고 4명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이건 좀 예상한 결과입니까? 어떻습니까? 당대표 컷오프 통과자는 뭐 많이 예상을 했었죠. 그렇게 4사람이 들어갈 거다. 최고위원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데 예. 조금 이례적으로 보이는 거는 현역 의원들이 3분이나 있었는데 3분이나 세 분이나 탈락했다는. 탈락했어요. 예.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른바 이제 친윤 의원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실에 힘이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이런 데서 오히려 원외 후보들한테 밀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이른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원하는 이준석 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까지 4사람의 후보가 있는데 전원 다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바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천하람 후보와 또 이준석 대표 계열이라고 평가되는 예.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느 정도 최종 스코어를 올릴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이제 컷오프 통과 이 장면으로 봤을 때 예.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김기현 의원도 이제 본경선에 오르게 됐는데 어제 좀 눈길이 가는 장면이 있었죠.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만났습니다. 근데 왜 며칠 전에는 두 사람이 오찬을 했는데도 좀 표정이 둘 다 밝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어제 두 사람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저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대표는 이미 손에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함께 가기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님과 저와는 20년 동안 서로 같은 정치적 동지로서 싸운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셨던 우리 나경원 대표님 같은 분이 앞장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저 나경원 영원한 당원입니다. 정말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든든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저 두 사람 이제 환하게 웃는 뭐 영상 좀 잠깐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어제는 한 행사에서 만났는데 지난 7일에는 저렇게 좀 둘 다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어제 행사에서는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연대가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왔죠. 근데 이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그 핵심은 수도권과 30대 이하 젊은 층들이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좌측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한 84만인데 좌측의 권역별로 그 비율을 한번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2021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의 그때 전당대회 시절의 당원 비율, 빨간색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권역별로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가 늘었잖아요. 32.3에서 37.8로 늘었고 영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맞죠? 51.3에서 39.6. 그래서 권역에서는 야, 이거 수도권이 포인트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연령별 한번 봐주시죠. 오른쪽 파란색, 빨간색 그 시기는 아까 전과 동일.
저 박스가 맨 밑에 이렇게 쳐져 있죠. 30대 이하 보시죠. 11.6이었는데 이번 지금 현재는 17.8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30대 이하 젊은 층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키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등장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조금 달리하는 게요. 예. 물론 이제 그 수치상으로 보면 수도권이나 젊은 층이 늘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투표율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투표율만 본다면 오히려 이게 영남권이 상당히 결집력이 있어 인구 대비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그 투표율이 오히려 영남권이 좀 높지 않을까 수도권보다. 그다음에 연령대에서도 아무래도 이게 60대 이상 이분들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도 영남권 60대 이상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봐요.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소식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